저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요 발언한 것을 굉장히 주목해서 봤는데 그 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가지고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수사 책임자 임은정 지검장에게 말하기를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건 약간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실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많이 관여한 게 되잖아요. 그럼 외관을 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법률단이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봤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 그 문제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이었나 보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아주. 포인트가 예.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비난이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 마약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건데 그게 백혜련 경정이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내용이거든요. 나는 기존에 있는 팀에 못 들어간다. 기존에 있는 팀은 절대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임은정 검사가 사실 동부지검에서 이걸 하기로 했는데 임은정 검사는 지금까지 뭐 했니? 이제 이런 비난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살짝 듣기로 임은정 검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위아래에서 아무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구조가 지금 그러니까 현재 그 동부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검사장이니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네. 결국은 그것도 밑에서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가 근데 안 들어. 말을 듣게 말을 듣게 하는 것-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 전부 다 이렇게 막 징계하거나 날려버리고 뭐 막. 이런 거 날려야 돼. 근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이 헤게모니를 쥐지 못했다.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가 예. 힘이 없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필요하면 수사 인력도 늘리고 이 의혹을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셨던 백혜련 경자까지 파견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여하간 이 문제는 제대로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맥락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이 부분까지 이렇게 챙기고 나섰을까? 그러면은 지금 방금 노영희 변호사님 얘기는 임은정 지검장 차원에서도 지금 동부지검이라든가 이 수사팀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백혜련 경정이 이 수사팀에 합류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뭐가 되겠느냐? 거기 검경 합동수사팀인데 그렇지 않아도 백혜련 경정은 거기 있는 수사팀을 믿지 못하는 지금 강력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는데 어떤 권한이라든가 역할을 정확하게 주지 않으면 백혜련 경정도 거기 합류한다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할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의혹이 간단치 않은 거는 그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2023년 1월에 말레이시아 국적의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무려 74kg이나 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 그렇죠. 인천세관 직원들이 관여한 정황을 백혜련 경정이 포착을 했지만 그 이후에 수사가 외압에 의해서 막혔다는 겁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내려왔고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이제 정부를 출범시킨 다음에 의욕적으로 이제 수사를 이제 진행시키고 있는 거였는데 일단 합동수사팀은 6월에 발족을 했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거의 넉 달 가까이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마주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어떤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약간 위법성이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그만큼 중대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사실 문제가 된 게 그 당시 정권의 어떤 외압 이게 의혹이 불거지면서 제대로 진척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그 1번 위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백혜련 경장이 들어가가지고 뭔가 해서 나왔어. 나왔다면 맨 처음에 그 위법성 문제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걱정은 들긴 하거든요. 아, 만약 서로 딴지라고 가서 뭐 이렇게 보여지려나? 하더라도 네. 마치 이제 그렇지. 어쨌든 간에 이것도 대통령의 어떤 힘까지는 아니어도 메시지가 작용이 되면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를 의심할 수 있다. 많은 결과를 분들이. 의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거를 딴지를 걸 것 같아요. 내 얘기 아닌 것처럼.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우 또 특검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지금 등장하는 면면들을 봤을 때 그때 당시 경찰 수뇌부에서 이걸 막으려고 했었고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되기 전에
이 사건을 또 무마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고 예. 그러면은 검경 그 윗선까지 가고 심지어 김건희 뭐 친척, 인척 뭐 그런 쪽으로까지 의혹이 제기가 아. 됐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게 지금 수사팀은 물론이고 별도 수사팀을 또 만든다고 해서 아. 파헤쳐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다. 굉장히 메머드급 사안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걸 다루려면 이 사안만 다루는 특검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을 리가 없을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요. 들면 하다못해 상설 맞아. 특검이라도 하자고 제안을 할 수 있음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굳이 이문정과 백혜령을 호명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약간 저는 깊이 있는 성찰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고민을 한 그러니까 바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구구형 기자의 얘기를 한번. 그러니까 왜냐면 왜 저 그런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문정 검사장 키를 잡고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실 이렇다 할 보고가 없고 법무부 라인이랑 검찰 라인 통해서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아마도 네가 필요적 수사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원하는 사람들을 좀 보강을 좀 해봐라.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장 밖에서 이제 그 의혹을 많이 제기한 분이 백혜룡 경정이니까 결론을 만약에 백혜룡 없이 내게 되면 그 결론을 누가 수긍하겠느냐. 백혜룡 본인이 수긍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도 들어가서 그러면은 결론을 내는데 한번 기여를 해봐라. 결국은 대신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문정과 백혜룡도 균등하게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쯤을 하고 보낸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이제 너무 선회를 하다 보면은 이문정과 백혜룡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처지나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조력한 거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 같은 경우 이 워딩을 곱씹어 보면서 그런 게 아니고 대통령은 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줬다니까 정확한 결과를 보여봐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네. 좀 우려되는 그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을 수사팀에 어느 정도 도대체 어느 정도 권한과 어느 정도 역할 뭐 이런 거를 줄 거냐. 지금 검경 수사팀의 그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단순히 백혜룡 경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타고 교통정리를 할 것이냐가 사실 중요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아니 그래서 백혜령 경정은 지금 기존에 있는 팀을 다 해체해야 맞아. 된다. 그런 맞아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지금. 있고. 네. 기본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언급한 이유는 현재 검찰이 이걸 제대로 수사하거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백혜령 경정은 처음부터 이 검경 합수부는 믿을 수 없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마약 사건의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들인데 여기다 집어넣는 나를 여기다 들어가라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실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터트린 사람도 백혜령이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터트린 사람이면은 네가 한번 결자해제 해봐라. 네가 아는 대로 한번 수사해봐라. 이건데 수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 장이 이미 막 드글드글 그 기존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맞아.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사람, 저 사람, 저까지 또 이게 이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오늘 많이 엮으시네요. 보니까 지금. 내가 백혜령인데 이 사람 들어가 있고 저 사람 들어가 있고 이 사람 저 사람은 혹시 저 사람도 저 사람. 저 사람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해왔고 나는 청년 결백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해왔던 이문정을 한번 넣어봤는데 한 명 넣어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 아,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걸로 부족하다는 걸 깨달이 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이 드글드글 이 사람 문제가 되는 이 사람. 내치고 너 한번 청년 결백하게 한번 해봐라. 그게 바로 나의 의지다. 이 의지라는 걸 보여준 거죠. 깊은 성찰로.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다라는 것은 여하가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여하간 이 문제는 제대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네. 이 동부지검에서 이 이문정 검사를 자꾸 못살게 굴고 자꾸 괴롭히는 사실은 그 많은 검사들 있거든요. 니네 조심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죠. 니네가 지금 검사장을 이렇게 그냥 가지고 노는데 내가 좀 예의주시하고 있어. 잘 들여다보고 있어. 이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제가 화가 날 때 뭐냐면 이문정 검사장의 뭐 능력 여하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최근에 이제 검찰 이프로스 게시판 이런 데 보면 자기 조직에 대해서 불리한 일들이 있을 때 막 이렇게 성토를 할 때 네.
마치 양념처럼 늘 이문정 검사장 갖고 와가지고 맞아요. 그 사람이 원초적인 잘못이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듯이 막 떠드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거는. 네. 잘 모르겠어요. 일단 거기에 이문정 검사가 다 대댓글을 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대댓글을 달고 계신가 대댓글 지금? 달면서 뭐 네. 다 입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 근데 오히려- 그것도 웃겨요. 검사장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단다고 해서 거기다 대댓글 달거든요. 이거는 얼마나 모양새가 웃겨요. 뭐 소통 아닐까 싶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근데 소통할 대상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그 즐기거든. 그럼요. 댓글 달면 즐겨요. 좋아할 거야 아마도. 관심 받았다. 모르지만, 네. 1대 100으로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니까요. 모양새도 안 좋고.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그 감금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데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기타 범죄의 전장이라는 게 과거에 뭐 중국도 있었다가 그다음에 동남아 여러 나라를 필리핀을 거쳤다가 또 캄보디아까지 번지는데 우리 내국인들의 그런 쉽게 얘기해서 납치 강도 사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무대는 캄보디아 쪽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여전히 중국인들이라거나 이런 아. 쪽이 캄보디아로 활동 무대로 옮긴 것 같은. 아 배우 세력은 또 예. 여전히 중국 쪽일 가능성이 좀 잡힌 있는 것 사람도 같아요. 중국인 2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최근에 이제 맞아요. 크게 네. 다뤘거든요. 혹시 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근데 또 안타까운 게 보면은 이게 지금 우리 캄보디아에 대해서 따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실상 그 범죄에 관여한 사람들은 또 한국인들이야. 그러니까요. 이게 네. 너무 창피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아니, 해결을. 진짜 그 외국에 가서 우리나라 사업하는 사람들 이렇게 막 쥐도 모르게 뭐 네.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은 항상 그 동네에 있는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남의 나라를 지금 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게 부끄러운데 더 웃긴 거는 캄보디아는 진짜 그 우리나라 그 윤석열 씨와 그 그쵸. 아, 그렇죠. 일당들이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원조도 캄보디아 이렇게. 어린 남자애들 이렇게 막 안고서 네. 고쳐주겠다고 네. 사진도 찍었고 실질적으로는 돈을 ODA도 ODA를 추구했고, 엄청나게 많이 주겠다고 했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자기네한테 되게 혜택을 많이 주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국인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껴있는 범죄에 우리 한국인들이 지금 피해자가 된 것 같고 그 내국인이라고 하면 한국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걸 신고를 했을 때 캄보디아 경찰에 이런 데 약간 미온적이라는 거지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상황이고 엄청 미온적이죠 지금 그러니까 캄보디아가. 캄보디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탓하는 건데 일단 이런 문제 터지면 우리가 이제 남 탓하기 바쁜데 실제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서 저지르는 범죄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좀 잘 헤아리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여기서 신박한 관점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쪽에서 국힘에서 박상수 대변인 네, 방송 나와가지고 대변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아, 이 사건에 대해서 네, 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 수사가 맨 처음에 그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서 사실 이것은 국정원도 잘하고 검찰도 굉장히 잘하는데 경찰 한 사람한테 하나에만 집중이 기관에만 되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당 사과해야 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게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일인데 캄보디아 경찰이 못한 게 우리나라 아니. 검경 그 수사권 신고가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경찰한테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그거부터가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내국인들이 이제 피해 건수가 많아지고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8월 말 기준으로는 캄보디아 실종 납치 의심되는 신고 건수가 무려 330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런 가운데 캄보디아 대사가 또 공석이래요. 맞아요. 그 최근에 이제 그래도 실종 납치 담당하는 영사가 1명에서 3명으로 늘렸다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국가안보실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유관부처들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올 거라 보는데 이 나쁜 소식 와중에 눈에 띄는 정치인이 있는 게 박찬대 의원이 보니까 8월에도 한 건, 뭐 9월에도 한 건 뭐 이렇게 해결한 느낌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박찬대 의원을 칭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경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피해자 가족분들이나 피해자들이 의원실에 연락했다는 거죠. 연락을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성찰을 하는 거야? 박찬대 의원이 훌륭하다? 박찬대 의원은 훌륭한데 아니 뭐 어떻게? 지금 보니까 말을 좀 대강대강 하지 말고 네. 좀 정확해 봐요. 박찬대 의원은 물론 훌륭하죠. 근데 박찬대 의원은 구출을 했잖아요. 거기서 어. 의원실도 구출을 하는데 그래.
경찰이 이거를 구출을 못했다. 네. 이거는 그러면은 김묘선 선생님이 말한 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대변이어서 제가 전화한 거예요. 검경 수사권을 공격하기 위한 국힘의 내가 봤을 때 정치 공세고 약간 뿌락지 같은데. 경찰이 의지만 있으면은 인력은 네. 부족하지만 아니 박찬대 의원실도 최소한 피해자 몇 명 구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이걸 못한다라고 하는 CBS 건 많이 나가더니 이상해졌네. CBS 안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박찬대 의원실에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이 연락을 해온 거고 지난 8월 9일에 캄보디아 캄포주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의원실 통해서 영사관 협조에 정보기관 나서가지고 14명을 구했다는 근데 거예요. 이게 진짜 네. 고마운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대학생이 엄마 이름 엄마한테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그 엄마가 들어봤더니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어쩔 안 돼 그랬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했고 경찰이 그러면 내가 너 자식이 있는 데를 찾아보겠다 했는데 그걸 못 찾은 거야. 위치를 위치를 위치가 경찰이 중요하지. 위치를 못 찾은 그렇지, 거야.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학생은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8월달에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시신이 계속해서 그 동네를 떠돌고 있었었고 한국에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서 구조된 사람들은 경찰한테 안 가고 의원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여하간 그래도 이제 신속하게 나서서 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요. 지금 일회성으로 이렇게 의원실에서 뭐 한 건 두 건 처리하는 걸로는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근본적인 그 해야 되는 거고 얘기 그러니까 들어봤더니 근본적으로 캄보디아를 가지 마세요.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 그리고 위치 파악이 진짜 쉽지가 않대요. 어렵대요. 위치를 보면은 당연히 이게 범죄 소굴이기 때문에 가족한테 문자 보내는 거 당연히 통제하게 다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머리를 써가 지략을 벌여가지고 이렇게 알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중간에 들킨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라는 게 거의 거기서 거길 거 비슷하니까. 아닙니까? 아니, 감금된 근데 사람들이. 몇 가지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항공권하고 뭐 숙박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무료로 뭐 해준다고 해서 온대요. 그럼 공항에서 바로 그냥 우리로 따지면 봉고차 비슷한데 태우고 바로 여권을 뺏어버리고 폭행 시작.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소규모가 아니라 굉장히 그렇대요. 대규모로 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예. 지역 사회의 어떤 뭐 일자리 이런 거랑도 맞아요. 연결이 되면서 경찰이랑도 연결이 돼 맞아요. 있고. 예.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협조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경찰이 부패하게 유착이 돼가지고 해결을 안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 빌라 단지 같은데 큰데 경비 서는 사람들이 캄보디아인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외부인의 통행을 막는 거거든요. 그런 그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정부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옛날에 네. 사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중국인 보이스피싱 집단이 엄청나게 오. 많아가지고 했는데 그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중에서 약간 좀 잘 못 나가는 혹은 직업이 없는 친구들을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한 달만 가서 일하고 오면 얼마 줄게 이래서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모아서 빌라를 빌려가지고 이 빌라에 1층부터 3층까지 살게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 돈 찾아오라고 하는 걸 이걸 시키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게 찾아내기가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경찰이 어쨌든 옛날에는 많이 찾아냈었었어.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중국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들은 이제 했는데 뭐 캄보디아 뭐 어디 필리핀 이렇게 막 들어가다 보면 이제 복잡스럽게 되니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있다. 네.